이거 내고 나중에 이런 음악을 할 거야. 그 생각들을 지금의 나로서 이제 풀어낸 거죠. 게을러질 수 없는 세기가 온 것 같아요. 자,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. 누워서도 가사를 쓸 수 있고 컴퓨터에 안 앉아 있어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여기서 게으름을 피우면 그건 변명이다.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게을러진다는 것이 너무 나쁜 일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앨범이 치명적인 앨범 3라는 앨범인데 처음 앨범을 냈을 때가 치명적인 앨범 1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옛날 하드를 뒤졌어요. 옛날 하드를 뒤진 다음에 이 중에서 뭔가 내가 옛날에 안 썼는데 쓸 게 있나 찾아봤는데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. 뭔가 그 멜로디 하나하나. 근데 일단 아꼈어요. 초심, 맨 처음에 내가 하고자 했던 거 그거를 생각하고 3를 만들었어요. 그때 거를 갖고 오는 걸로 원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원하던 내가 뭐 몇 년 후에 내 모습, 그때 내가 생각했던 첫 번째 앨범 낼 때 이거 내고 나중에 이런 음악을 할 거야. 그 생각들을 그냥 지금의 나로서 이제 풀어낸 거죠. 먼 길을 돌아왔죠.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거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가면 되는 걸 이제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치명적인 1, 2, 3, 4, 5, 6, 7, 8 하면 되는 걸 슉, 2, 6, 3 이렇게 온 거죠. 뭔가 시작을 알리는 느낌 들었고 저가 이제 이런 사나운 곳에 힙합씬 호랑이들과 늑대들과 이런 사자들과 그 뭐냐 그 씬, 그 무서운 씬에 푸들이 들어간 거죠. 푸들색이잖아요. 푸들색, 크림 푸들이 들어가서 깨갱 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. 나는 음악하러 왔다. 요런 출사표. 이젠 어른이다. 내년 되면 더 어른이고 한 10년 후면 더 어른이고 그런 느낌이지. 그냥 뭔가 이제 외롭게 혼자 남겨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쓰려고 했고요. 뭔가 쓸쓸하기도 하고 안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. 네이버 그 실시간 검색에 그 연예인들 이름이 뜨잖아요. 그러면 무서워요, 그냥. 아, 이거 눌러보기도 싫고. 제가 남 일들에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거기에 잠겨가지고 썼습니다. 그래서 뭔가 외로우신 분들이거나 쓸쓸하거나 우울하신 분들은 나랑 같이 이 곡을 들으면서 제가 같은 지구에서 듣고 있으니까 같이 듣는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제설이란 노래는 그냥 이 앨범 저의 모든 커리어의 곡들 중에서 제일 공을 들인 노래입니다. 이 곡은 수정도 진짜 많이 했고 저는 원래 녹음 수정도 안 하거든요. 네, 근데 이 노래는 계속 수정하고 나의 쓸쓸함을 표현한 노래입니다. 눈 감고 들으시면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.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갔고 다른 곡들은 뭔가 내가 소설을 쓰는 거면 요거는 약간 수필 같은 느낌입니다. 곡을 만들다 보니까 뭔가 스타일리시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는 뮤직비디오를 돈을 좀 들여서 스타일리시하게 찍고 싶다. 그럼 누가 필요하냐? 윤에이. 그냥 뭔가 윤에이 자체가 뭔가 모델 같기도 하고 얘랑 같이 뭔가 이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멋있을 것 같다. 일단 목소리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런 소울풀 R&B 목소리 있잖아요. 그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너무 만족스럽고 생각보다 더 잘해가지고 이제 집으로는 이게 약간 소울 컴퍼니 감성이거든요. 뭔가 이제 한국 힙합을 만들고 싶었어요. 스토리텔링
이런 거 옛날에 막 많이 했거든요. 그 소울 컴퍼니 분들이 그런 거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랑 노래고 그 이별 이야기, 슬픈 짝사랑 이런 그 옛날 한국 힙합, 이게 한국 먹통 힙합. 그 한국 힙합은 약간 한이 있어야 돼요. 한국인의 밥심보단 그 한이 있어야 돼요. 그걸 녹여냈죠. 따끈따끈한 곡이고요. 한두 달 된 노래인데, 나플라랑도 계속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, 기회가 없었어요. 근데 이 곡을 딱 만들고, 아, 나플라다 하고, 바로 연락을 해서 받아냈죠. 그래도 뭔가 클럽에서 부를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만든 노래인데,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런 무드의 그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. 뭔가 진주 느낌도 있고 뭔가 이제 한국 옛날 댄스 음악 그런 느낌도 내려고 했고, 이 노래는 진짜 거의 최근에 만든 거거든요. 그냥 일단 새우가 욕심이 난다 그래가지고 이 앨범에 뭔가 하고 싶다, 느와르 느낌으로 한번 조져달라, 느와르 느낌이 필요하다, 비트도 뭔가 이제 뭔가 기타 나오고 뭔가 시가 필 것 같고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그런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, 그리고 이제 앨범을 쭉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정상적인 가사를 쓰더라고요. 제가 하던 그 뭔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그런 곡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상한 걸 하나 넣어야겠다 해서 썼던 노래고. 예, 그러니까 그게 저만 아는 거예요. 예, 저만 아는 게 필요한데 다른 앨범에는 그런 거 많거든요. 근데 이 앨범에는 없어가지고 저 그렇게 썼던 노래입니다. 저가 이 앨범을 만들 때 힙합이랑 락이랑 다 끊었거든요. 막 맨날 윤종신 형님 노래 듣고 맨날 그냥 그걸 지키려고, 이게 또 다른 걸 이제 막 힙합 듣고 하면 아, 이런 거 해야 돼, 이런 거 하고 싶다 하고 바뀌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걸 참았는데, 이걸 앨범을 다 만들고 나서 트래비스 스캇 다큐를 바로 봤습니다. 앨범 다 끝나고 바로 보고 그때 봤으면 아, 이 앨범 안 내고 다른 거 갈 거야. 그것도 안 기대할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그냥 이걸 만들어서 좋은 노래고 뮤직비디오를 진짜 잘 찍으면 그냥 그걸로 저는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. 결과는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, 그것까지 신경 쓰면 음악 재미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꿈도 못 꾼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바라고 있으면 뭔가 내 본분을 잇는 느낌?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일단 나는 한다. 이 앨범 같이 만들었던 사람들이랑 같이 작업을 계속 해서 이제 곡을 팔 거고요. 많이 A&R 분들 많이 연락 주세요. 저가 계속 미룬 피처링들이 있어요. 그것도 다 하고 싶고 그것도 다 빨리 끝내버리고 싶고, 어제도 한 2개 했어요. 아, 그리고 막 그런 것도 막 하게요. 막 유튜브에 저 비트가 진짜 많거든요. 근데 안 쓰는 거 진짜 많은데 그거 그냥 올리게요. 타입비트라고 하나? 기리보이 타입비트라고 하고 올리게요. 네, 그냥 뭔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트랙들이 진짜 많은데 래퍼들이 이제 비트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올리게요. 판다고도 쓰고 그냥 싼 가격에, 저가 마음에 드는 친구 있으면 정말 싼 가격에 5만 원 주고 내가 좋으면 이런 식으로 뭔가 하려고요. 네.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요.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콘서트도 하고 콘서트 하고, 이번 앨범이 클럽에서 할 노래는 없지만 전국 클럽을 가서 공연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저를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많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.